안녕하세요. 수원 자생한방병원 윤문식 병원장입니다. 척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허리 디스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생기는 통증의 원인과 함께 수술 없이 한방 통합 치료로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란 무엇일까요?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탄성력이 있는 부위로 가운데 액체 형태에 가까운 수액과 이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와 맞닿는 부분에는 종판이 있고 이 뒤로 신경뿌리가 존재합니다. 이 디스크는 고정적이지 않고 척추의 움직임에 따라 수액이 앞과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는 직접적으로 혈관이나 신경이 통과하지는 않지만은 척추와 주변부 근육의 움직임으로써 주변 조직에서 확산되어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외력으로 섬유륜이 찢어졌거나 디스크 내부가 변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액의 부피가 줄어드는 등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의 위치에는 문제가 없어 신경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간혹 다리가 저릴 수도 있지만 감각마비와 같은 신경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더 심하게는 섬유륜이 찢겨져 수액이 탈출해서 그 뒤에 위치한 신경뿌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때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저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 디스크의 중앙 부분인 수핵이 찢어진 틈새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는 디스크가 탈출된 것이고 흔히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디스크 탈출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깊고 허리를 비틀거나 갑작스럽게 숙이는 동작 혹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추간판과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가벼운 외상이나 자극이 가해져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중에 아래의 증상이 2개에서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리를 들어 올려 본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편 채 다리를 들어 올려 볼 때 다리를 들어 올리기 힘들거나 40도에서 50도 정도 들어 올렸을 때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면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 길이를 재어보는 겁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다리 길이를 재어봅니다. 어느 한쪽 다리가 짧다면 골반이 삐뚤어졌거나 척추가 불안정 상태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신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눌러본다. 똑바로 누워서 양쪽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서 바르게 세워봅니다. 그런 뒤에 이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눌러보세요. 이때 한쪽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면 그쪽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립니다. 다리가 저린 증상은 허리 디스크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엄지발가락으로 걸어본다. 마치 발레를 하듯 까치발로 서서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걸어봅니다. 이렇게 걸을 때 통증이 있거나 뒤뚱거리면서 잘 걷지 못한다면 MRI를 통하여 보다 정밀한 허리 디스크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분들은 까치발 자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로 서서 뒤꿈치로 걷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발 뒤꿈치를 이용해서 걸어봅니다. 이때 잘 걸을 수 없다든지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뿌리의 염증,
두 번째로는 그 염증으로 인한 주변 근육과 인대의 경련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허리 통증은 척수나 신경뿌리의 압박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신경뿌리의 화학적인 염증반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디스크가 터지면서 수액이 흘러나와 신경뿌리에 닿으면 염증 물질의 활성이 증가되고 이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긴 신경은 자극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긴장한 근육과 인대는 순환을 방해해서 회복도 힘들게 하고 통증도 지속되게 만들고 자세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고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척추가 외력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서 또다시 디스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흔히 말하는 통증 이외에 마비감, 따끔거림, 감각 이상과 같은 감각의 변화, 근육 약화, 반사소실이나 저하와 같은 운동 기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위치의 손상은 좌골신경의 신경뿌리를 자극하면서 좌골신경통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신경 눌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 감각과 움직임의 이상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의 경련이나 긴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파동성 통증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면서 척수를 강하게 누르는 경우에는 마미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마미란 요추 1번 이하 부위의 신경근 모양이 마치 말꼬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미 증후군은 마미 신경이 압박되면서 손상되어 장기의 기능장애, 예를 들면 배뇨, 배변장애, 성기능장애 등을 유발하고 요통, 다리의 감각과 운동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측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양측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의 적응증이 되며 초기에 수술을 진행하여야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허리 디스크 하면 수술이었지만 요새는 비수술을 많이 권유하죠.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 적응증이 아니라면 일반 병원에 가셔도 수술보다는 주사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의 비수술 요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의 자연적 경과는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고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를 비교했을 때 4년 후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의 급성 디스크에 관한 대규모 연구에 있어서도 빠른 수술이 신속한 회복을 통해 직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는 있지만 1년 후에는 비수술 치료에 비해 통증과 기능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통증이 현저히 줄지 않거나 오히려 비슷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 95%의 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응급수술 적응증에 해당되는 마미증후군, 즉 심한 통증이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한약과 약침입니다. 이때까지 진행된 많은 실험과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염증 질환에 쓰이던 약재들의 성분이 염증 억제와 연골과 신경, 뼈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분들이 한약과 약침에 들어가 있고 한약은 신체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약침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부에 직접적으로 주입되어 염증을 소거하고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약침의 경우 일정량의 약침액 주사는 볼륨을 형성하면서 해당 조직으로의 관류 및 혈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디스크 손상으로 응축된 주변 조직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약침액은 염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입되어 염증 물질을 씻어주는 효과도 발휘하는데, 이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통증과 저림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일반 침 치료의 경우 통증이 나타나는 주변부 근육과 인대에 먼저 해당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써 주변에 혈액이 많이 가도록 해서 통증,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침을 통해 긴장되어 있던 근육의 통증과 저림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침 치료 중에는 디스크 탈출에 의한 급성 요통으로 움직임이 불가능한 응급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자생 고유의 침법인 바로 동작침 치료입니다. 동작침 치료는 한의사가 극심한 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환자를 양쪽에서 견인한 상태로 침을 꽂고 걷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침법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치료법입니다. 의사 2명이 양쪽에서 환자의 팔과 허리를 단단히 밀착시켜 환자를 견인한 채로 일으켜 세우면 척추 주변에 쌓여 있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척추와 그 주변 조직들이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통증에 유효한 혈자리인 좌우 행간혈, 좌우 곡지혈, 그리고 풍부혈까지 총 5개의 혈자리에 침을 꽂고 의사와 환자가 발을 맞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천천히 보행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척추 주변의 굳은 근육들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증가되면서 제한된 운동 기능이 회복돼 환자 스스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추나 치료를 통해 균형을 잃어버린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킵니다.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시행하는 수기요법으로, 척추 수기요법은 마미 증후과 같이 신경학적 손상을 제외한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효과적이며 만성 요추증을 가진 환자에게도 적응할 수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추나는 유발된 근육 통증을 막고 환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따라서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과부하되는 압력을 막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다. 훈련된 한의사가 시행하는 수기요법은 그 안정성 또한 보장되어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추나 치료는 척추 디스크 질환의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한양방 통합 치료로 허리 디스크를 비수술로 치료하게 되면 염증 상태가 심한 급성기에는 주사 치료나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급성기가 지나면 한약, 약침, 추나 치료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우리 몸의 자생력을 극대화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통합치료는 급성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최소 2주에서 3개월까지 치료하며 만성이거나 퇴행성을 겸하였을 경우 6개월 이상의 조금 더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세